자, face란 단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인지할 줄 알아야 돼. 뭐를 인지해야지?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그치? face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 내가 막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나는 서울대 입학할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했을 때 face라는 단어 절대 안 씁니다. 알겠습니까? face라는 건 결국엔 어떤 무언가 부정적 또는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프로블럼이 뭐냐면, 자, 리더들은 너무나 큰 압박을 받아. 근데 어떤 압박? 결정을 뭐 해야 된다? 빠르게 해야 된대. 그치? 결정을 자꾸 빨리 내야 된대. 그러다 보니까 재진술이죠. 빨리 결정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될 수 있다? premature 무슨 뜻이죠? 뭐 조숙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뭐 사람이 뭐 그 얘기는 아니니까 네 당연히 부정어겠죠. 섣부른 성급한 이란 뜻이죠. 네, 이 정도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즉, 자 무엇인가 자꾸 빠르게 결정을 내야 된다는 압박을 받다 보니까 결정을 하긴 하는데 이 결정이 신중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도출돼? 실패가 도출이 됩니다. 됐지? 그러면 그래플로는 어차피 뻔해. 뭐야? 문제 제기. 그 문제가 뭐냐면 body, detail.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글, 끝. 이거잖아. 그럼 이거의 솔루션은 뭐야? 열심히 돈을 벌어라? 서로 협력해라? 뭐야? 문제가 뭐야? 얘들아, 문제의 반대가 해결책이야.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문제의 반대가 해결책이라고. 얘는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게 문제점이야. 얘 해결책은 공부를 하면 되지. 그치? 쟤는 너무 나가 노는 게 문제점이야. 그거 해결책은 안 나가 놀면 되지. 이해됐어? 얘는 너무 불친절한 게 문제점이야. 해결책은 친절하면 되지. 즉, 문제점이 뭐다? 너무 빠르게 결정을 내. 그렇다면 이거 해결책은 천천히 내면 되지.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국 문제점이 quickly, premature, 그러므로 fail vs 뭐로 한다면 그래 slow, 천천히 한다면 뭐가 되겠니? success가 되겠죠. 이게 무슨 컬러링? 대립 컬러링이죠. 됐죠? 네, 뭐 이 정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어떻게 하는 그렇죠 결정을. 자, 그럼 여기 우리 컬러링 연습할게. 슈퍼피셜에는 퀵클리야, 슬로우야. 슈퍼피셜은 퀵클리야, 슬로우야. 얘는 아직도 이 정도 구조 안 보면 모르면 안 됩니다. 밑에다 쓸게. 가장 기본적인 플로우예요. 자, 어떤 게 좋다 나왔어. 마침표. 그렇다면 여기는 무슨 내용? 좋아요. 좋다 나왔어. 그러나 but however yet. 여기는 뭐 나와? 그렇다면 여기는 bad 나오겠죠. 그쵸? 됐지? 됐니? 마찬가지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앞에 뭐였어? 뭔가 문제점 나빴지? but however yet 플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렇다면 마침표 다음에 무슨 내용 나와야 돼? bad 나와야 되지. 그런데 rather than A는 어떻게 한다? A라기보다는 B야, B라기보다는 A야. B라기보다는 A라는 얘기야. 지금 믿으십니까? B라기보다는 A야. 됐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플로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bad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 A 자리에는 good 들어가야 돼? bad 들어가야 돼? 얘가 나빠. 뭔가 문제야. 왜냐하면 문제를 하지 않고 딴 걸 하니까 문제야가 아니라 딴 걸 안 하고 자꾸 이거와 관련된 문제적인 행동을 하니까 얘가 나쁘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A에 뭐 들어와야 돼? 그대로 bad 들어오면 되겠죠? 그렇다면 B는 이거에 관련된 대립구조겠죠. 간단한 구문입니다. 됐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봐봐. 자, rather than 나왔어. 그렇다면 이 자리에 슈퍼피셜은 앞쪽에 뭐랑 똑같은 컬러링, 너무 빠르고 성급해. 빈칸추가 나왔을 때 고를 수 있어야 되죠? 됐지? 그렇다면 뒤에 부분은 뭐겠어? 그렇죠, 요거겠죠? 됐지? 그러면 여기서 슈퍼피셜은 무슨 뜻이야? 뭐와 완벽 동의어야? 그렇지, 프레메추어 완벽 동의어죠. 슈퍼피셜이 굉장히 텅 빈, 알맹이 없는, 뭐 수박 겉핥기 시계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피상적인이란 뜻입니다. 전문 용어로 피상적인이란 말 국어 시간에 들어봤죠? 피상적인이 뭐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겉보기만. 됐지?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너무 빠르게 결정하는 게 문제니까 그러지 말고 뭐해라?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하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알겠지? 슉! 이건 요거죠. 왜 쌤이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쳤을까? 왜 여기 쳤을까? 민설아, 쌤이 왜 요 문장에다 하이라이트 쳤을까?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이니까? 그래, 중요한 문장, 주제문이죠. 왜? 엑스퍼트잖아. 그치?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 주제야. 알겠니? 이 사람이 이 리더의 좋은 예시래.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면 나쁜 리더야? 시간에 쫓겨가지고 빠르게 성급하게 하면 좋은 리더가 아니죠. 그럼 반대 좋은 리더는 천천히 차분히. 그치? 그러면 얘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뭐 들어오면 돼? 슬로우 들어오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정답은 완벽하게 도출이 돼야 돼. 맞지? 근데 여기까지 단서를 못 적었다고 치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뚫으면 앞에도 힌트 많고요. 뒤에도 힌트 많아. 됐지? 뒷부분 좀 더 읽어볼까? 자, 그래서 경제가 다운턴 매우 뭐 할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렇지, 침체라는 뜻이죠. 자, 경기가 안 좋을 때 또한 이 회사가 직면했어. 몇 퍼센트? 30%의 드랍률을. 됐지? 그러니까 그 몇몇 멤버들이 뭐를 좋아했어? 아,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뭐를 하자? 해고를 하자. 그쵸? 그리고 또 몇몇은 샐러리가 뭐죠? 먹는 야채가 아니라 머니야, 머니. 그쵸?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연봉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돈, 봉급이죠? 네, 월급. 자, 월급을 삭감해야 된대. 이걸 선호했대. 됐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쉬웠겠지. 뭐를 하는 거?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거. 이러한 결정이 뭔데? 해고하든지 연봉을 줄이든지. 됐지? 또한 OR은 재진술이니까 동일한 표현이겠죠? 무언가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얘네 자르자. 쟤네 월급 다 줄이자. 라고 결정하는 건 쉬웠을지언정. 됐죠? 하지만 우리의 전문가는 그렇지 않았죠. 뭐를 했다? 그 팀을 함께 돕기 위해서 같이 모든 것을 연구하고 일해 보기로 했대요. 됐죠? 이해되죠? 그러면 무언가 빠르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조금 힘들어도 같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 뭐를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됐죠? 그 결과 뭐 좋게 성공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쪽의 내용에 이런 내용, 뒤쪽의 내용도 이런 내용. 됐죠? 그러면 나머지 선지가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죠. 해고를 정당화하자. 아까 이 전문가는 해고를 하지 말라고 했어. 그치? 해고하면 금방 끝나는 얘기긴 한데 우리 그러지 말고 조금 시간을 좀 투자해서 우리가 좀 같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 됐죠? 그 다음에
고용이 증가된다.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자신의 의견을 고수, 집착, 그치? 의견을 밀어붙였대. 뭐 카리스마 있기는 한데 지금 이게 천천히 또는 빠르게 이런 속도와 관련된 거지. 뭐 의견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고 이런 관계는 아니죠. 그쵸? 네.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잘 못하는 멤버들을 뭐 해줘야 돼? 교육을 시켜줘야 돼. 뭐 그렇듯 하지만 지금 여기서 회사가 망하는 게 실패하는 게 직원들이 멍청하니까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라가 아니라 왜 리더가 자꾸 빨리 성급하게 결정하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잖아. 맞지? 됐죠? 그러면 사실 단어 싸움이야. 무슨 내용인지 알아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 쌤, 다 알겠는데요. 인내심을 기르자? 인내심을 연습하자? 이게 왜 답이에요? 인내심이 뭔데? 이게 슬로우잖아. 그치? 알겠죠? 네. 그래서 인내심을 좀 가져야 돼. 차분하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부정접두어 이거 붙으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 그렇죠. 베스트겠죠. 이해되죠? 물론 이 글에서 네거티브 플로우입니다. 성급한. 네. 했니? 그래서 이게 막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 1번을 틀리셨는지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자, 2번 봅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이 있어. 자, 어떤 특정한 개개인 마치 누구와가 마찬가지로 as는 동격입니다. 가족 또는 친구가 있대. 근데 누구하고만 연결돼? 가로 열고 가로 닫아야죠. 그쵸? 즉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랑 친한 사람, 예를 들어 가족과 같은 무언가 관련된 사람들하고만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당연히 반대로 뭐다? 그렇지, others, 다른 이들은 뭐한다? 나도 잘 모르는데 너랑 별로 얘기하기 싫은데 배제죠. 그치? 되셨죠? 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무언가 자기와 관련이 있는 가족과 같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지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꼭 뭐 하는 건 아니야? does나 affirm that, 별표.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부정 표현이죠. 동의어 대표적인 게 뭐 있어? 그렇지, 꼭 뭐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always, not, mean. 이거잖아, 그치? 됐죠? 꼭 그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되셨죠? 네. 됐니? 자, 그래서 그와 어떤 거 꼭 자기랑 친하니까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 가족 같은 사람이 누구는 좋은 사람이라고 뭐하지는 않는다, 단언하지는 않는다. 그는 어쩔 때 affirm 단언해. 그렇지, 그들이 뭐일 때? 친척이나 친구일 때 라는 걸 그냥 확언할 뿐이야. 말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 집중. 여기까지 봐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알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은 약간 배제시키고 뭐 좀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랑 막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를 좋아한다고 해서 얘가 꼭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하진 않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런 태도가 작가가 물어봤을 때 좋은 태도야 나쁜 태도야? 뭐겠어? 하하, 아까 얘기했잖아. 작가는 일반적인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구문을 쓴 거야. 집중. 일반적으로 접근해. 일반적으로 원래 남들 다 배제시키고 나랑 친한 사람들만 막 같이 있는 건 일반적으로 이건 좋은 태도야 나쁜 태도야? 나쁜 태도지 당연히.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일반적인 띵킹이잖아, 그치? 그럼 작가의 생각은 그게 꼭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라는 거지. 지금 이해돼? 이해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커먼 띵킹으로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새로운 아버지가 그의 2살 딸에게 이렇게 말하지. 그녀가 제일 이 마을에서 귀여운 아이야. 됐지? 그러면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무슨 뭐 미인 경연대회에 나가가지고 제일 뭐 예쁜 여자라고 뭐 상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됐죠? 이해되시죠? 즉 그는 more than anything else 해석 어떻게 한다? 그거 말고 그 외에도 라는 뜻이죠. 됐지? 자, 그녀가 자신의 그냥 작은 소녀라고 그냥 얘기할 뿐이야. 꼭 내가 얘한테 크리스토 리드걸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그렇다고 얘가 어디 미인대에 나와가지고 1등 했다는 건 아니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야? 재진술이죠. 윗문장 완벽한 재진술이잖아. 그치? 아까 얘기했지. 자, 똑같은 하이라이트 간다 컬러링. 봐. 남들을 배제하고 나랑 같은 친구나 가족들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꼭 뭐 하는 건 아니야? 얘네가 훌륭한 좋은 사람이란 건 아니야. 즉 내가 딸한테 큐리스트 리드걸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꼭 진짜 어디 미인대에 나와가서 1등 했다라는 공식적인 오피셜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해되시죠? 됐죠? 알겠니? 됐지. 자, 그렇다면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뭐야? true다. 뭐가 true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우자나 그들의 부모님이나 또는 자신들의 아들, 딸에게 그냥 최고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최고라고 말했다고 얘네가 최고가 아니란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나는 말은 네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 네가 최고는 아니라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칭찬은 그 사람에게 뭐 하라는 거야? 그렇지. 너는 나랑 연계돼 있어. 네가 거꾸로 말하면, 잘 봐. 거꾸로 말하면 천천히.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편법 문제야. 얘들아. 내가 너를 최고라고 말하지만 사실 너는 공식적으로 최고는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어? 그럼 그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네가 최고가 아니어도 나는 너를 최고라고 말해줄 수 있다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널 최고라고 말했다고 네가 최고는 아니야. 반대로 따지면 네가 최고가 아니어도 나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알겠어? 그 얘기잖아.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건 결국엔 뭐야? 네가 내 딸이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까, 너랑 나랑 서로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라고 서로 연계돼 있는 거죠. 되셨죠? 네. 그러면 자, 다른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볼까요? 독립적으로 일찍 독립해야 돼. 네, 지금 독립과는 관련성이 없고요. 됐죠? 네. 자, 아주 극심한 압박 속에 있어. 이러면 이건 누가 봐도 네거티브인데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네거티브가 최고의 칭찬을 의미할 수는 없겠죠. 그치? 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야. 그런데 막 좋아요. 난 너무 칭찬해봤어. 이러지 않잖아. 지금 이해돼? 얘랑 안 맞잖아 아예. 그쵸? 네. 자,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타겟이 된대. 그렇대. 너를 막 칭찬하면 막 다른 사람들이 너를 막 시기해? 아니죠? 네. 즉 최고의 칭찬은 뭐야? 네가 진짜 최고는 아니지만 너는 나랑 가족이니까 나는 너를 최고라고 생각해.
하지만 공식적으로 네가 최고는 아니지만 나는 너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specific object.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specific object가 윗문장에서 계속 언급했던 무슨 관계? 너랑 나랑 가족, 너랑 나랑 연결. 그치? 네가 정말 최고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너는 최고야. 이런 얘기잖아. 그치? 됐죠?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 쉬웠고, 자, 6번 별표. 됐니? 자, 요거는 시간 줄게. 왜 시간을 줄까? 대립 구조로 형성되는 글이에요. 찾아보세요. 누구랑 누구가 서로 대립 구조인지. 시간 1분 드립니다.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대립구조 명확하게 설정됩니다. 이거 찾아봐 빨리.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대립구조인지. 자, 그래서 대립구조가 형성된다면 사실 그게 거의 뭐 키워드의 확률이 99.999999999%잖아. 됐나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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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자, 당연히 이 글에서는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서로 대립 구조죠? 당연히 시장이죠. 그치? 시장과 누구야? 그래, 정부죠. 그치? 얘네가 대립구조잖아. 알겠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시장과 정부가 대립구조인데, 자, 시장의 이데올로기는 1980년대 이후로 세상을 통치해 왔어. 자, if left alone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continue 라는 뜻이에요. 직독식하면 혼자 남겨둔다면이 아니라, 알겠죠? if left alone 계속된다면, 알겠지? continue야. 자, 그래서 시장 이데올로기가 1980년대 이후로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자, 어떻게 알려져 있어? 이 시장 경제가 계속된다면
시장은 가장 the most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올바른 결과물을 생산해 낸대. 그럼 일반적인 상식으로 작가는 이 프리마켓에 관련돼서 좋게 바라보고 있어, 나쁘게 바라보고 있어? 당연히 좋게 바라보고 있죠. 왜? 가장 효율적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대잖아. 반대로 대립구조였던 정부는 작가가 정부를 좋게 바라보고 있겠어, 나쁘게 바라보고 있겠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겠지. 그럼 작가는 누구 편? 시장 편. 알겠습니까? 최소한 이 글에서는. 알겠니? 네. 그래서 자, 시장은 가장 거꾸로 칠했네. 이 색깔 말고. 자, 뭐죠? 어디 갔어? 이 색깔이지. 가장 효율적이래.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라는 건 자, 개개인이 그 자원을 가장 최고로 사용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치? 왜냐면 그들이 생산을 해내야 그들이 뭐를 받는다? 개개인이 보상을 받는다는 과정이 자유경제시장이지. 무슨 말이야? 경제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그치? 근데 A라는 사람이 겁나 열심히 했어. 근데 B라는 사람은 졸라 놀았어. 근데 나중에 결과물이 A한테도 빵 2개 줬고 B한테도 빵 2개 줬어. 그럼 A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는 열심히 해야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왜? 나는 졸라 열심히 일했는데 쟤는 열심히 안 했는데 어차피 쟤랑 나랑 똑같이 받는다면 열심히 해야 해. 안 하잖아. 이게 뭐야? 사회주의잖아. 기본적으로 똑같이 배급받는 거. 알겠어요? 얘들아,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 투표를 하고 뭐 그런 개념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얘가 말하는 거 뭐야? 위로도 보상을 받는데 이번엔 반대로 자,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A는 진짜 미친듯이 열심히 일했어. 근데 B는 팽팽히 놀았어. 그럼 나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A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A한테 빵 10개가 갔지만 B는 놀았으니까 빵 제로가 가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왜냐면 경쟁력 있는 시장 경제라는 게 또 어떤 걸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 개인이 보상을 받는 거지. 뭐에 따라서? 그들의 생산성에 따라서. 반대로 말하자면 자신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생산을 겁나 열심히 하겠지. 됐니?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서는 사업에서는 가장 최대의 시장 경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립구조 형성됩니다. 정부가 자꾸 끼어들면 인터벤션 자꾸 개입하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A와 B가 있는데 A 졸라 열심히 놀았어. 잘했어. 얘도 열심히 일했어. 원래는 넌 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얘는 빵 10개 가져가고 너는 놀았으니까 빵 1개밖에 못 가져가는데 원래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정부가 등장해. 야, 너희들이 너는 놀았고 너는 일했지만 중재해줄게. 너 5개 가져가. 너 5개만 가져가. 이러면 얘가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겠지. 나 졸라 일했고 쟤들 놀았는데 왜 나한테 5개 뺏어가지? 지금 이 얘기잖아. 그쵸? 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사실 오히려 어려운 빈칸은 어디에 뚫어? 여기에 뚫는 거죠. 그치? 여기에 빈칸 뚫었으면 어떤 걸 보고 추론하면 돼? 원래 여기는 굉장히 성과물이 나오는 만큼 자기가 보상을 받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인데 반대면 여기는 자기가 가진 만큼 못 가지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그대로 추론해 볼 수 있죠. 알겠지? 됐죠? 네. 자,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면 뭐를 할 수 있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제 플로우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계속 누구 얘기? 정부 얘기 하겠죠. 그래서 자꾸 정부가 뭐를 하니까? 그렇지, 제한을 하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뭐가 된다? 잘못 오해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심지어 when it is not 자,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정부는 뭐를 할 수가 없다. 그래, 시장 결과를 증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neither A nor B 자꾸 정부가 개입하면 뭐도 없어져. 필수 정보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좋은 사업에서 초래된 인센티브 즉 추가
물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 여기는 다 좋아하는데 대립구조인 정부가 자꾸 끼어드니까 나빠. 결론. 뭐가 결론이야? 아, 이게 문제잖아. 다시 문제점이 뭐야? 이 글의 문제점. 정부가 자꾸 끼어든다. 이 글의 해결점. 끼어들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개입한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게 문제점이잖아. 그럼 이거 해결책은 정부가 끼어들지 않으면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질 일이 없겠지. 지금 이해되시죠? 됐죠? 그렇다면 여기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거야. 뭐를 까는지 위에 쪽에는 걸버먼트가 당연히 나빠요. 반대로 따지자면 마켓은 좋아요. 이거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됐죠? 네. 즉 시장이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왜? 시장은 나쁘니까. 아니 시장이네. 정부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오답을 골랐을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하니까. 봅시다. 개인적인 이익 뭐보다 공공의 이익. 됐죠? 네. 지금 일을 하면 자기가 얻은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즉 시장 경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지. 공공의 이익이 더 크냐 개인의 이익이 더 크냐 이익하고 관련된 글이 아니에요. 누구냐? 시장이냐 정부냐 이거죠. 그치? 됐죠? 2번. 자, 주로 경제적인 요인들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아이, 뭐 좋은 말이기는 한데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죠? 됐지? 자, 4번 볼게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경쟁자를 파괴할 때까지. 뭔가 너무 투머치 극한 글이다. 그쵸? 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 아, 좋은 말인데 작가가 하고 싶은 말 뭐라고? 정부 끼어들지 말라고. 그냥 거기 시장 그대로 냅두라고. 자꾸 정부 니네가 끼어드니까 자꾸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너희 끼어들지 마. 그러면 효율성이 알아서 높아져. 이거잖아. 뭐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경쟁자를 파괴할 도로 이겨야 된다. 경제적인 관점이 우선이다.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다 아니잖아. 뭐죠? 그렇지. 트러스트 어떤 거? 시장에 뭐를 전적으로 트러스트 믿고. 됐니? 그리고 뭐 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Get out of its way. 방해하지 말아야 되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됐죠? 네. 됐니? 자, 그 다음 9번 봅니다. 골든 룰. 자, 요것도 1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연습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 글을 봤을 때 빈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만 밑줄 치세요. 네, 가장 중요한 문장 밑줄 칠 줄도 알아야지. 네, 시작. 1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나는 이 문장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같다.
어려워요 이거. 잘 읽어야 돼요. 힌트 줄게. 추상적인 글이니까 일반적인 글로 자꾸 전환해 보셔야 됩니다. 황금률에 너무 집착하지 마. 그런 어려운 말 몰라도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집중. 자, 추상적인 글 내용 갑니다. 골든룰은 똑같지 않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부정적인 영향은 뭐를 해라? 자제해라. 긍정적인 영향은 뭐해라? 아까 정부가 하듯이 끼어들고 개입해라. 됐지?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기본이 된다면 최소한 뭐가 끼치지 않아? 해가 끼치지 않아. 자제를 하던 아니면 개입을 하던. 그런데 다른 포인트, 어떤 열망적이건 어떤 이상화된 행동에 다른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칙은 너무나 많이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버전이 충분해. 우리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공공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아주 여러 가지 예들이 많아. 그래서 what is hateful to you do not do to another. 너한테 싫은 건 나한테도 싫다.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건 남한테도 싫으니까 하지 말아라. Love another as yourself.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라는 예시가 많아. 이 두 가지 버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다? 다른 이를 위한 care, 즉 배려를, 그것이 뭐 개입을 했건 아니면 자제를 했던지 간에. 여기까지가 직도시키야. 이게 무슨 개소리냐. 그치?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두 가지가 있어. 자제를 하건 개입을 하건. 됐니? 자제를 하건 개입을 하건. 근데 이건 해는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는 게 아까 말했지? 재진술이죠. 너한테 싫은 건 뭐다? 그래, 남한테도 싫으니까 네가 싫은 행동 남에게 하지마. 자제해. 너 자신을 사랑해. 개입해. 이게 재진술이야, 그대로. 그런데 이 두 가지 버전은, 자, 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하건, 여기서 말해서 act는 뭐예요? 개입이죠. omission은 삭제니까 뺀다는 거니까 자제겠죠. 이 두 가지가 이거든지 간에 이건 남을 위한 거래. 그치? 뭐가 되지 않는 이상,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됐어? 자, 이제 잘 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어? 당연히 예시죠. 그쵸? 네, 이 문장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 됐죠? 그럼 봐. 이게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러니까 니네가 헷갈리는 거 어쨌든 두 개야. 개입하건 자제하건. 근데
대입학원, 자제학원 둘 다 누구 기준이야? 결국엔 남을 위한 기준이래. 아덜즈, 그치? 근데 얘는 나왔어. 그럼 플로 바뀌죠? 그럼 거꾸로 이 두 가지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개입을 하건 아니면 뭐 자제를 하건 이건 누구를 위한 거야? 남을 위한 거야. 그러나 그럼 그 다음 뭐 나와? 남을 위해서 말고 너를 위해서라고. 지금 이해되세요? 되세요? 그럼 여기 뭐 들어오면 돼? 여기까지가 others care니까 민카는 뭐 들어오면 돼? don't care others only 이거잖아. 됐죠? 아시겠죠? 되셨죠? 근데 작가는 친절했어. 여기까지 막 황금률, 뭐 골든률, 막 자제, 개입 이러니까 헷갈릴 것 같이 근데 이거 둘 다 남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 둘 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거나 남을 위할 필요까지는 오로지 남만 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작가가 그 다음 글에 뭐를 써줬다? purposeful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뭐로부터? 그래 남들의 관심으로부터 멀리 하는 거 뭐를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셀프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이해되죠? 그러면 다 둘 다 남들을 위한 거니까 남들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네 자신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don't care others only는 한 단어로 뭐랑 동의어야? 그래 셀프 너무 남만 생각하지 마. 됐지? 그럼 빈칸은 뭐 들어오면 돼? 너무 남만 생각하지 마 라는 내용이 들어오건 아니면 너무 남만 생각하지 말고 너 생각해 라는 내용이 들어오건 알겠지? 됐죠? 알겠죠? 그러면 자 뭐다? 선지가 살짝 어려웠어요. 이끌지 마세요. 뭐가? 너 자신을 뭐야 셀프 생각하라고 했잖아. 반대말입니다. 1번 고르면 알겠어요? 여태까지 다 아덜즈만 위한 거니까 아덜즈 위한 거 말고 너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 1번은 반대말이에요. 여전히 셀프는 하지 말고 남들 위해 살아 이거잖아. 그쵸? 2번 두 가지 버전 사이에 뭐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모순점을 해결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는 대립구조가 아니라 그냥 뭐였을 뿐이야. 이그 젠플이었을 뿐이야. 뭐를 위한? others 누구? for 타인을 위한 그냥 이그 젠플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낚이면 안 된다고 알겠지? 뭔가 이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아닌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게 긍정적이 됐건 부정적이 됐건 어쨌든 둘 다 그냥 for others 거야. 이해됐어? 그 for others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됐지? 자, 그 다음 3번 실패했습니다. 언제 직면했을 때? 도덕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도덕적 얘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쵸? 자, 그 다음 5번 hardly 뭐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부정어죠. 동의어 scarcely, rarely, barely, seldom. 이제 이런 부정어 정도는 이제 외우고 계시죠? 이거 많이 쌤이 써줬죠?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사회적인 교류의 베네핏. 자, 매력적인 오답은 5번이었어요. 왜죠? 쌤, 그러면 남들을 위한 것만 남들만 위하는 게 반대니까 그러면 결국 굳이 내가 남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는 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베네핏을 뭐 하라니까 생각해볼 필요가 없다니까 5번 정답 아니에요? 왜 아니야 5번 정답? 이런 거 매력적인 오답 거둘 줄 알아야 돼. 5번 왜 안 되죠 정답이? 소셜 인터랙션에는 누구도 포함돼? 나도 포함돼.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되세요? 소셜 인터랙션은 나도 포함되잖아.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너무 남만 신경 쓰지 말고 네 자신을 신경 쓰라는 얘기인데 소셜 인터액션에는 나도 포함되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소셜 인터액션의 베네핏을 포기하라는 건 나도 포기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지?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너
를 위한 걸 뭐하지마? 이중부정이죠? not abandon.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걸 하지 마세요. 알겠죠? 됐죠? 네. 그럼 다시 여기까지 하면 뭐야? 너 셀프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 포기하라는 거니까. 그치? 근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는 신경 쓰라는 얘기잖아. 알겠죠? 그래서 너 자신의 관심, 셀프의 관심을 포기하지 마세요. 남만 신경 쓰지 마시고 너 자신도 신경 쓰세요 라는 거였어요. 됐죠? 이거 9번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처음에 풀었을 때 맞았다. 솔직히 처음에 풀었을 때 맞았다. 3명? 너희 3명은 이렇게 좀 알고 맞췄니? 아니면 약간 뽀록으로 맞췄니? 솔직히 얘기해도 돼. 뽀록으로 맞췄어? 너도 뽀록이야? 됐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직독치기 하면 너무 추상적인 글이야. 골든 룰부터 사실 뭔지 모르겠어. 그치? 황금률이라는 거 자체부터 시작이 어려워. 그러니까 최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자기가 자꾸 변환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써머리 되는 거야. 딱 3단계로 써머리 돼요. 골든룰이라는 건 서로 다르기는 해. 이거와 이게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건 부정적인 간에 이거는 다 누구를 위한 거야? 남을 위한 거야. 작가의 의견은 이 2개 다 남들을 위한 거니까 너무 남들만 위하지 말고 대립구조인 누구? 너 자신을 위해가 정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혹시키는 뭔가 이건 네거티브 버전이라고 하고 뭔가 이건 포지티브 버전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러면 자제를 나쁘게 보는 건가? 무조건 개입하는 뜻인가? 이렇게 낚이는 거죠. 아시겠죠? 됐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쉬고 그 다음에 듣기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12번. 여기도 대립구조 형성됩니다. 네, 이거 같이 할게. 피아니스트가 no awareness 한 단어로 뭐야? 몰라요. 그쵸? 자, 그러면 피아니스트가 의도가 없어. 뭐가? 각각의 키를 뭘로 하는 거? 끊고 순서대로 치는 거에는 이걸 알고 순서대로 각각의 건반을 두드리려는 의도가 있다 없다? 없어. 피아니스트에겐. 됐지? 근데 이것이 해봐. 이거 부정부정이야. 피아니스트가 그냥 내가 뭔가 막 다 계획해서 미 다음에는 솔 쳐야지, 솔 다음에는 시 쳐야지 이렇게 순서대로 치는 게 아니라는 게 꼭 뭐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그러면 이거 그냥 막 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 네가 갑자기 생뚱맞게 카네기 홀에서 우연히 연주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럼 쉽게 설명할게. 피아니스트들이 건반을 막 뭐 하는 게 꼭 뭐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면 갑자기 네가 우연히 막 어디에서 공연을 하는 거 의미하는 건 아니라 무슨 말이야?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 계산해서 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연도 아니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쉽게 설명하면 저 사람이 되게 막 열심히 일을 안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저 사람이 갑자기 네가 갑자기 길거리 걷다가 막 로또 맞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 말의 의도는 뭐야? 겉으로 봤을 땐 열심히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피아니스트들이 건반을 뭔가 막 계산해서 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계산을 친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되시죠? 이런 거 이중부정 꺾을 줄 알아야 돼요. 됐죠? 그런데 자 이것이 무슨 신의 장난처럼 이런 거는 스킵해 주시고요. 자, 즉 그 의도 공연은 매우 의도적이죠. 됐죠? 당연히 의도적이야. 악보를 보고 칠 거 아니야, 일반 형상식으로. 그치? 하지만
뭐가 부족하냐면 피아니스트들이 알고 치는 거야. 우연히 치는 건 아닌데 그냥 단순히 그 의도의 인식을 모르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됐죠?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갑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되죠. 의도가 있기는 해. 의도가 아예 없진 않아. 의도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자꾸 의식하려고 자꾸 내가 이걸 의도했다라고 보여주는 걸 안 할 뿐이야. 됐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재진술이죠. 그 사람이 내가 꼭 이 키를 눌러야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의도하는 게 아니라 눌러놓고서는 근데 나는 이거로 눌렀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에 계속해서 재진술입니다. 그렇다면 자 마지막 문장. 자 반드시 필요한 선제 조건 1회. 그치? 그럼 뭐에? 여태까지 말하고 싶은 게 계속 뭐였어? intention, 의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뭐 해야 돼? 그렇지, 부족하게끔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잖아. 됐죠? 이게 무슨 구조? 말하고 싶은 주장문, 재진술 예시문, 결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어떻게 열심히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간단한 결론문이죠. 그러면 나머지 선지가 얼마나 말이 안 돼? 모든 걸 다 기억해야 된대. 아니죠. 의도 자체를 자꾸 회상해야 되는데 2번은 리버스, 완벽히 반대말. 즉 의도가 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포인트잖아. 맞지? 됐죠? 자, 개인 연습을 열심히 하래요. 네, 전혀 상관없고요. 그치? 자, 인지해야 됩니다. 다음 순서. 아까 뭐라고 했어? 뭐랑 똑같은 말? 2번과 5번은 반대말이죠. 그치? 자꾸 무언가 인지는 하지만 이게 의도는 있지만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의도에 대한 감정을 뭐 해야 된다? 눌러야 된다. 그쵸?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알겠죠? 이해 되시죠? 됐지? 됐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얘들아 수특라이트 본지문이야. 처음부터 모의고사 지문